여러분, 혹시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참한 가난 속에서 피어난 아주 숭고한 희생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1925년에 발표된 전영택 작가의 가슴 아픈 고전, 화수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가난을 넘어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한 가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인 이 화수분이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재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전설 속의 보물단지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부와 행운이 가득할 것 같은 진짜 기분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름은 곧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뼈아픈 역설이 됩니다. 이 가족의 비극이 진짜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그 이름과 현실의 기가 막힌 대조에서 시작돼요. 원래 양평에서 수백 석을 거두던 꽤 부유했던 집안이었어요. 그걸 증명하듯 삼형제 이름이 무려 장자, 거부, 그리고 셋째가 화수분입니다. 완전 부와 번영의 상징이죠. 근데 지금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한겨울에 덮을 얇은 이불조차 없어서 덜덜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자야 하는 말 그대로 절대적 빈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극심한 빈곤의 초상, 집주인 행랑채에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자 이 얘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가족의 삶은 진짜 참혹함 그 자체예요. 곧 셋째를 낳을 아내까지 무려 4식구인데 가진 거라고는 얇디얇은 단벌 호돛 하나랑 누가 버린 깡통 우유통 하나가 전부입니다. 밥 먹을 숟가락도 없고 그릇도, 겨울을 버틸 이불도 없어요. 매일매일 먹을 식량조차 당연히 없고요. 당장 내일 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의 일상인 거죠. 결국 이 벼랑 끝에서 찢겨진 가족, 생존을 위한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책을 읽고 있던 서술자는 행랑치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에 덜컥 얼어붙고 맙니다. 평소에 아무리 힘들고 굶어도 그냥 순하고 묵묵하게 체념한 듯이 살던 남자, 화수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를 그토록 서럽고 무력하게 펑펑 울게 만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이불통에 그 비극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웃 사람들이 9살 난 큰딸을 차라리 다른 집에 수양딸로 보내라고 계속 권유를 했던 거예요. 엄마인 아내는 먹이든 죽이든 내 새끼를 어떻게 남을 줍니까? 라면서 끝까지 강하게 저항했지만요. 결국 다가오는 매서운 겨울을,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난의 무게에 엄마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남의 집에 가면 적어도 따뜻한 옷 입고 밥이라도 굶지 않겠지? 그 마음 하나로 9살 딸을 영영 강화도로 가는 저녁 6시 기차에 태워보내요. 그러니까 간밤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을 남의 손에 넘겨야만 했던 아버지의 피 끊는 오열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가족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연달아 터지거든요.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운명은 정말 가혹하게도 이들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딸을 보낸 지 불과 3일 만에 화수분은 크게 다친 형을 돕겠다고 양평으로 떠나는데요. 문제는 혹독한 겨울이 오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에 덩부러니 남아서 굶주리던 아내는 갓난아기를 업고 목숨을 건 채 남편을 찾아 험난한 길을 나서게 되죠. 그들이 마주한 얼어붙은 고갯길, 그 추위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호자도 없이 그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살을 잇는 겨울바람을 뚫고 산길을 오르는 아내, 그리고 같은 시각 시골에 간 화수분은 무리한 노동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 열에 들떠서 헛소리를 하는 와중에도 떠나보낸 큰딸을 애타게 불러요.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사탕 하나를 못 사주고 연씨 한 개 못 사주오. 가난 때문에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부모의 그 뼈저린 죄책감이 여과 없이 쏟아지는 정말 가슴 먹먹해지는 대목이죠.
그러다 이윽고 화수부는 아내가 이 엄동설 안에 자신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병들어 다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주변에서 말리는 것도 다 뿌리치고 겉옷만 대충 걸친 채 미친 듯이 그 얼어붙은 바람을 뚫고 서울을 향해 내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칼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아주 높은 고갯마루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죽음과 희생, 그리고 생존이 교차하는 궁극의 비극적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그 세상을 다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추위 속에서 화수부는 눈밭 소나무 밑에 웅크린 채 서서히 얼어가는 아내와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미 너무 늦어서 말조차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다가가서 자신이 가진 그 마지막 체온, 그 작은 생명의 불꽃을 기꺼이 내어주며 가족을 온몸으로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나무장사가 이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가슴 미어지는 대비가 등장합니다. 부모는 조금이라도 추위를 막으려고 서로를 꽉 껴안은 채로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죽음으로 만들어낸 방패 한가운데에서 갓난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막 잠에서 깨어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 죽은 부모의 몸을 툭툭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차갑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않았던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리 퍼내어도 줄지 않는 보물단지라는 뜻의 이름, 화수분.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어 자식의 생명을 지켜냄으로써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생존, 그리고 사랑의 그 무거운 의미에 대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